혹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같은 영화 보셨나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라도요. 진정한 나를 찾겠다면서 동남아시아로 훌쩍 떠나는 서양인들의 모습. 이게 사실 매년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겪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바로 이 현대판 순례길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이런 건 사실 그냥 조용한 방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그걸 해야만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건 인류의 오랜 여정이었으니까요. 이걸 바로 21세기 버전의 순례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SNS에서 이런 장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시아의 어느 고즈넉한 사원에서 영적인 평화를 찾고 있는 서양인의 모습. 네, 바로 그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장소를 향해 떠나고 있어요. 이건 거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백만 명을 움직이는 힘은 대체 뭘까요? 보통은 종교적인 신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이유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 관광이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순례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나를 찾기 위한 아주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여정인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는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한테 마음 챙김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스리는 일종의 정신 건강을 위한 기술이나 도구, 딱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이 마음 챙김 수련이 이혼의 아픔을, 사별의 고통을 이겨내게 해줄 거야 하는 그 효과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신뢰나 확신을 의미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힘든 이혼을 겪었던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긴 마음 챙김 수련을 하고 나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해요.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 경험이 자기 인생의 리셋 버튼이 되어준 셈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온 잭이라는 사람의 경우도 비슷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마음 챙김을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갈 정도로 일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고 합니다. 자, 동기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장소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왜 그 수많은 곳들 중에 하필이면 치앙마이일까요? 맞아요. 마음만 먹으면 캘리포니아든 유럽이든 마음챙김 센터는 널렸는데 왜 굳이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까지 가는 걸까요? 그 답은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관광 상상계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신비롭고 영적인 동남아시아라는 강력하고 낭만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바로 그 이미지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끄는 엄청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앙마이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무대 같은 곳이에요. 수백 개의 고대 사원이 주는 진정성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서양인에게 익숙한 카페나 편리한 인프라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어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꿈꾸던 영적인 동남아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셈이죠. 자,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곳에 도착했어요. 그럼 현지에서의 실제 경험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뉴질랜드에서 온 사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인이 운영하는 요가 스튜디오나 마음챙김 센터 같은 자기들만의 환경을 오아시스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바로 영적 버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는 딱 단절된 그들만의 공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이 버블이 현지 문화랑 어떻게 부딪히는지 보여주는 재밌는 예가 하나 있어요. 서양 여행자들이 사원에 가서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사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2002년부터 아예 몽크챗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 시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관광객들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스님들 입장에서는 영어 연습할 기회도 되니까요.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현상이 가진 아주 날카로운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비판해요. 신성한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그 수익마저도 현지인이 아닌 서양인이 운영하는 센터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본다는 거죠. 관광객들 덕분에 잊혀가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젊은 세대가 자기 문화를 지킬 동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이 현상의 핵심적인 긴장 관계가 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마음 챙김을 가르치는 미국인 피터라는 사람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불교를 찾아 여기 오지만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에도 불교는 많은데요. 이 여행의 동기가 된 바로 그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현대판 순례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적인 탐구 여행,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치유에 대한 욕구와 거대한 관광 경제, 그리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문화적 이미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현상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겠다고 떠난 그 여행에서 마주하는 것은 과연 순수한 나의 내면일까요? 아니면 아주 잘 포장된 문화상품과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